김포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메가서울 정책에 지역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지사와 전남도 의회도 잇따라 나서 메가서울 정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검경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전남경찰청장이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84개 시험장에서 29,500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을 치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민간 책방이 들어섰습니다. 지자체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 기업의 후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이 연일 메가 서울을 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전남지사와 전남도 의회도 잇따라 나서 메가 서울 정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방시대를 선포한 데 이어 4대 특구를 핵심으로 한 지방시대 종합계획까지 발표한 윤석열 정부. 이제는 지방시대입니다. 지방시대가 곧 기회입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합니다.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이른바 메가서울을 추진하는 여당과의 엇박자에 지방단체장들의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특위까지 구성한 바로 그날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주창했습니다. 계속 침묵한다면 국민 사기극이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우리나라 인구 중 50.6%가 국토에서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0년 기준 OECD 26개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전남도의회도 수도권 초집중화 해소가 시대적 과제인 현실에서 메가서울로는 지방화 시대의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상황에 여당이 서울 블랙홀 확장에 앞장서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국가 균형 발전,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의 문제는 도외시하고 총선령 의제로 급조된 서울 확대에만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앞서 김영록 지사도 서울 중심의 일극 체제로 회귀시키려는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비수도권의 초광역 경제 공동체 연합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메가서울을 향한 우려와 반발이 전국에서 커지는 가운데 집권 여당의 속도전에 맞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힘을 모을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검경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규 전 전남경찰청장이 오늘 오전 경기도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이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서 김 전 청장을 어제 입건했는데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사건 브로커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김모 전직 치안감이 오늘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전 치안감은 어제 오전 등산을 다녀오겠다고 나간 뒤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기가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검단산 일대에 수색경과 드론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고 오늘 오전 10시쯤 김 전 치안감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외상과 같은 타살 혐의점은 없었고 유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전 치안감은 사건 브로커 성모 씨 사건과 관련해 어제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치안감은 전남경찰청 재임 시절 친분이 있던 성 씨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경찰 승진 인사에서 비위를 저지른 의혹으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 인사청탁과 관련해 전직 경감 1명을 구속하고 전남경찰청 소속 경정에 대해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치안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소환과 같은 강제 수사는 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치안감 외에 수사무마와 인사청탁, 자치단체 광급공사 수주와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경찰과 검찰 관계자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 전남 수험생들도 시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시험장을 미리 방문하며 그동안의 노력에 결실로 맺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수능을 하루 앞둔 고3 교실. 수능 시험 당일 유의사항을 동영상으로 시청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초콜릿을 건네주며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긴장은 내가 다 하고 있을게. 내가 다 하고 내가 바들바들 떨고 내가 손에 지금 땀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진짜 마음 편히 내가 배운 만큼 공부한 만큼. 학생들은 내일 수능 시험을 잘 치르라며 서로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수험표를 받아든 학생들의 얼굴에는 수능을 하루 앞뒀다는 긴장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예비 소집을 마친 학생들은 수능 시험장을 미리 찾아가 꼼꼼하게 위치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공부했던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오기를, 그리고 자신이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굉장히 감격스럽고요. 이제 앞으로 수능을 잘 치러서 이제 대학을 열심히 잘 진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든 일 많았는데 그때마다 옆에서 지지해줘서 고맙다고. 광주 전남에서는 84개 시험장에서 29,500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을 치릅니다. 수능 당일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한 별도 시험실이 각 시험장마다 한 개씩 준비됐고 방역과 방송 시설에 대한 점검을 모두 끝냈습니다. 수능 당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입실 시각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수능 당일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은 당일 8시 10분까지 차분하게 도착해 주시는 것과 예비 소집에 받으신 수험표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됩니다. 길고 긴 학창 시절을 보내며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온 수험생들. 그동안 노력에 결실이 맺어지길 응원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올해 수능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도 1시간 늦춰집니다. 내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관공서와 기업에 출근 시간을 늦추도록 권고했고 기업들은 재량에 따라 출근 시간을 조절할 예정입니다. 또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전남 7개 시군 46개 학교 주변 200m 구간은 차량 주정차가 금지되고 영어 영역 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내일 오후 1시 5분부터 35분간 무안 등 국내 전 지역의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됩니다. 영광교육지원청과 학교 행정직 공무원들이 수능 전날 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관광성 단체 연수를 떠나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영광교육지원청과 일선학교 행정직 공무원 등 18명은 오늘 오전 2박 3일 일정으로 경주와 부산 일원으로 단체 연수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교육 행정력이 총동원되는 수능 시험일에 교육 공무원들이 천여만 원을 들여 단체 연수를 떠난 데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들은 일정을 취소하고 복귀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5년 의대 정원 확대분에 신설 의대 정원으로 200명을 확보하도록 요구한 데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김원희 의원의 지역 의대 신설 요구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신설 의대 정원 확보를 포함해 책임감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원희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 신설 의대 정원을 동시에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정부가 인정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섬 지역인 신안군에 처음으로 민간 책방이 들어서 주민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 기업의 후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신안군 가족센터 한쪽에 아기자기한 책방이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천사 책방으로 이름 지어진 서점에는 민간 기업에서 후원한 도서 만여 권이 문학과 철학, 역사, 종교 등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섬 주민이 회원으로 등록하면 한 달에 3권씩 무료 대출받을 수 있고 서적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섬 지역인 신안군에 첫 책방이 문을 연 지 보름 만에 300여 명 넘게 회원으로 가입했고 700여 권이 대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이제 책들을 갖다가 이 내용도 조금씩 볼 수도 있고 또 제가 모르는 생각지 못했던 책들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고를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섬에 민간 책방이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입니다. 책방 장소 제공은 물론 인건비를 지원해 민간 서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이게 문화예술 또 문화예술이 꼽히는 섬을 만드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책방에서는 독서 동아리 활동과 저자와의 대화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해 척박한 섬 지역의 문화 욕구 충족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목포농협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조합원 한마음 대회가 오늘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박정수 목포농협 조합장은 협동조합의 가치를 지키며 조합원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협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농협은 지난 1973년 2월 설립돼 50년이 지난 지금 총 자산 규모 1조 원이 넘는 협동조합으로 성장했습니다. 홍제 장학문화재단이 목포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목포문화방송 역전사호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목포 시내 11개 고등학교에서 추천된 학생 33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홍제 장학문화재단은 고 권희담 전 목포시장이 7년 시장 재임 기간 받은 봉급 전액과 출연금 20억 원으로 만든 장학재단입니다. 목포대학교가 무안군 청계면 목포대 후문에 청계 나눔마켓 누구나 상점을 개장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상점은 지난 2021년 청계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선정된 뒤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과 함께 추진해 지난 9월 완공됐으며 창업동아리 학생들의 시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안군 장애인 한마음 대회가 오늘 신안 군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신안 지역 장애우와 비장애우 등 600여 명이 참여해 흥겨운 공연과 놀이로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